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역시 빨간 옷을 입으시고, 빨간색은 아니고 아주 좀 주황색인가요? 어쨌든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빨간 걸로 입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좀 밝은 옷 한번 보고 싶다 이랬더니 약속을 정말 지키셨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도 또 첫 번째 소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이네요. 일주일 내내 예, 이 소식인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빨간색을 입고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역병이 물러가라는 의미로 네. 예, 동지 역병아 물러가라. 예. 예. 예, 어제 이제 추가 확진자 4명이 나오면서 확진자는 총 23명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확진자 숫자는 급격하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고요. 방역 당국은 방역망을 뚫고 이게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접촉자들을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봐서는 그런대로 잘 통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의료계에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감염으로의 확대를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지역 감염 사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자, 해외에 다녀오지 않고 국내 그러니까 이제 지역 내에서 가족처럼 이제 밀접하게 지낸 사람에게서 전염되는 게 아니라 뭐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그 곳에서 이제 제3자에게 전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병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 혹은 누구한테서 내가 옮기게 되는 건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런 본격적인 지역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국내 전염 사례들도 대부분 이제 가족이거나 뭐 식사를 함께하는 등의 이제 가까운 지인들 여기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이제 해외에서 감염이 됐던 그 사례들인데 대부분 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1월 23일에서 24일 전후에 가지고 입국한 경우들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네. 그 3,700명 정도가 탔던 대형 크루즈 선박에 예. 그분들이 또 그 확진자를 많이 내놓고 있다. 예, 이런 예, 얘기 예. 나오더라고요. 10명 넘게 이제 확진자가 새로 네. 추가가 되면서 일본 당국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그 확진이 확인된 이후에도 곧바로 격리 조치를 들어가지 않고 2, 네. 3일 정도 텀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걱정 때문에 지금 일본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3,700명 정도를 다 검사를 또 아직도 덜 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온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사실 그때 그 해외의 경우가 옛날에 사스나 뭐 메르스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중 낫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감염의 어떤 추세를 봤을 때 확산 속도는 빠르다라는 걱정이 많은데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사망 비율을 따져보니까 이제 2% 정도 전후한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치사율이요. 예, 치사율이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스가 10% 내외였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도 이제 30%를 넘는 네. 그런 강력한 수준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제 이런 게 좀 그나마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중국 국내에서도 사실은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는 있는데 네. 다만 제가 이제 최신 외신 기사들이나 의학 저널들의 속보를 좀 보니까 슬슬 중간 추세가 꺾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좀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뭐냐면 이제 중국 내에서 검사 키트가 원활하게 보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감염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상태인데도 그 사람들이 확진을 못 받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키트가 보급되면서 급격하게 계속 많은 그 확진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사람들이 다 소화가 되고 나면 그 뒤에는 통제를 한 뒤에 중국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라서 통제가 강력하게 시행된 이후에는 확진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은 잘 안 걸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뉴욕 타임즈 보던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중위 연령, 그 감염자 중에 중위 연령이 49세에서 56세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동이 감염된 사례는 매우 희귀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23명의 확진자 중에서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이제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안 나타나거나 매우 가벼운 증상만 보인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이제 질병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그랬다는 건데 사스를 예를 들면 8천여 명의 확진자 중에서 어린이가 135명이었는데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요? 왜 그런 건지는 아직 명확하게 해답이 나온 건 아닌데 아마도 이제 성인병 같은 합병증이 거의 없고 면역력이 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정도 추측은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들도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씻고 다녀서 이제 예방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관리를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지난달에 이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다가 그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서 5년 뒤에 당신들 다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내 밑에서 기어다니게 해주겠다. 이런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이제 경찰대 학생 박씨 사건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은 보통 이제 지구대 팀장이나 파출소장에 해당하는 이제 경위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당시 출동했던 지구대 순경이나 경장급의 경찰관들은 다 내 밑이 된다. 이런 인식에서 그래서 이제 내 오만한 밑에. 막말을 쏟아냈던 건데 그랬군요. 이 학생의 처분에 대한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아주 그냥 끝까지 가야죠.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끝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이제 네. 박 씨의 그런 소망은 이뤄지기 힘들게 됐고요. 경찰대에서 퇴학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이제 막말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모욕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사를 받아왔고요. 네. 지난 3일 사건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찰대는 재학생 현행법을 어기면 퇴학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학생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이 학생은 퇴학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본인 입장에서는 술 먹고 예.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한 건데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 물론 뭐 본인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걸러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기가 이기지도 못할 술을 잔뜩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경찰관, 게다가 동료 경찰관들을 깔아보고 무시하는 엘리트 경찰관, 이거는 이제 생각만 해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그럼요. 그런 사람인 거고 당시 이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곤욕을 치르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임용돼서는 안 될 사람이 미리 좀 차단이 됐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보통 주치감경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술 먹고 이러면 내 필름 끊어져서 그래요 미안해요 이러면 좀 봐줬는데 요즘 주치 난동자는 오히려 더 심하게 처벌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주치난동이라는 게 본색이 드러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경찰대 참 들어가기 힘든 곳에 들어갔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위안을 삼읍시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시기를 그 네.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관심을 모았던 안철수 신당의 그 이름에 대한 향배가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그 명칭 쓸 수 없다였고요. 네. 일단 그 안철수 전 의원 본인 이름이 당 이름에 들어가게 되면 정당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사전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그럴 수 이렇게 있겠네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붙어 있게 되면 네. 그게 일단은 당에 대한 홍보긴 한데 동시에 안철수 전 의원 본인에 대한 홍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소속 정치인 한 명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안철수 신당 임경빈입니다. 이래버리면 임경빈 홍보도 되지만 동시에 안철수 홍보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은 물론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긴 한데 네. 2년 남은 대선 때까지 이제 사전 선거 운동이 된다라는 게 선관위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안 전 의원 입장에서는 좀 너무하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제가요 예전에 돼지갈비집을 한번 해보겠다 생각을 정말요? 하고. 진지하게요? 네. 예, 정말요. 예.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아무도 안 네. 물어봤는데 네. 내가 노영이 돼지갈비집 딱 생각해봤어요. 네. 내 이름을 걸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정치는.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에 혹 빠져가지고 네. 이거 수긍을 할 뻔했는데 정당 정치는 조금 다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선관위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한 게 뭐냐면 이 이름을 정당 명칭에 포함하는 거는 정당 지배 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김대중당, 김영삼당 같은 것도 없었다. 보수 정치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이런 그렇겠네요.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거와 비슷한 그러니까 개인이 정당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소속 정당 명칸에 안철수가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신당의 가치를 보고 투표를 하는 건지 혹은 안철수 개인에게 투표를 하는 건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일종의 이제 정치적 의사결정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신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고 네. 이거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한 거 아니냐 의심스럽다 이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당의 새로운 명칭을 다시 선정해가지고 내놓겠다는 얘기도 어저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당, 그러니까 새로운 당 이런 또 뜻도 들어가고 본인 이름도 들어가고 참 나름대로는 예. 이거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 뜻이 꺾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차라리 뭐 예전에 친박연대처럼 친안연대였으면은 그나마 통과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의 임경빈 작가였습니다.